안녕하세요. 여유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재무설계 방송 김태남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의 주제는요, 자영업자를 지키는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바로 임대차 기간이 5년이 지나도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겠다는 첫 번째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는 내용인데요. 우리 시청자들께 이제 자영업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아킬레스건이었던 권리금 회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애청자분들, 시청자분들 이 내용 잘 확인하시고 자영업 하시는 임차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합뉴스의 2019년 5월 16일자 기사에 나온 내용인데요. 임대차 기간이 5년 지나도 권리금 회수 보호 첫 번째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가 임대차 기간이 기존에는 5년이었잖아요. 그렇죠? 계약갱신 요구권이 만약에 없더라도 임차인이 권리금을 되찾을 기회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 자영업자들의 재산을 지켜내기 위한 첫 번째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우리 시청자들께서 정확하게 아셔야만이 내가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더라도 내 재산을 잃지 않게 되는 내용이 될 겁니다. 재밌습니다. 이런 겁니다. 상가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 그리고 영업을 하면서 만들어진 어떤 지명도, 신용, 이것은 임대차 기간과 무관하게 임대인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고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뭐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이거는 임대인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임차인이 5년, 10년, 20년을 거쳐서 만들어낸 어떤 그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임대인이 함부로 침해할 수는 당연히 없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 고법에 돌려보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상가 임차인 김모 씨가 임대인 공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겁니다. 근데 1심과 2심에서는 졌는데 대법원에서 이겼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런 겁니다.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임대차 기간이 5년이 초과한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권리금 회수기에 어떻게 할 건가? 바로 임대인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상실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임대차 기간이 5년이 지났다 해도 임차인이 형성한 고객이라든가 거래처 신용과 같은 것들, 이러한 재산적 가치는 여전히 유지돼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임대인의 상가 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임대인의 건물의 수익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권리금 회수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임대인 건물과 상관없이 말이죠. 왜? 임차인이 5년, 10년, 20년 동안 만들어낸 고객들, 그리고 거래처, 그들과의 만들어진 신용, 이런 것들은 바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고, 이거는 임차인이 만들어내고 그래서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 보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바로 권리금 회수를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죠. 공씨라는 임차인이 상가 건물을 빌려서 식당을 이제 운영하다가, 공씨의 상가 건물을 빌려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김씨가 임대차 기간이 5년이 지나서 계약갱신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제3자인 A씨하고 식당의 시설이라든가 거래처와 같은 모든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 1억 4,500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이 임차인 김씨는 임대인 공씨에게 이런 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고 A씨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고요. 하지만 임대인, 건물주인 공씨는 재건축을 한다는 이유로 거부를 했고, 그러면서 김씨는, 임차인 김씨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낸 부분이죠. 어떻게 된 건가요? 바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요, 임차인이 새로 상가를 임차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한다고 규정을 해놨기는 합니다. 하지만 단서가 있어요.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건 이거잖아요. 바로 임차인이 김씨처럼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1심과 2심은 이미 임대차 기간인 5년이 지났고 더 이상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임차인 김씨 원고에 대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갔고요.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하는 말은 이겁니다. 2015년에 신설이 된 상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에 관해서 판시한 첫 판결이라고 하고요. 향후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에 대해서 통일된 법적인 해석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을 한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 임대차 기간이 좀 더 늘어났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내가 임차인으로서 자영업을 하다가 더 이상 계약갱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권리금 회수를 어떻게 하고 빠져나올 것인가, 그거를 지켜낼 수 있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애청자들, 시청자들께서 자영업을 하고 계신다면 또는 앞으로 자영업을 하신다면 이러한 대법원 판결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 내용을 정리해 놓고 자영업을 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미리미리 얘기를 해버리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영업 하기에도 덜 힘들게 되겠죠. 그동안은 권리금 때문에 힘든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알고 자영업 해주시면 더 좋을 겁니다.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대법원 판단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챙겨보셔야 될 사례고요. 이래야만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재무설계, 자영업자의 재무설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자영업자는 영업이 잘 돼서 매출이 늘고 순수이익이 늘어나서 손익분기점을 늘 넘기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사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권리금이라는 게 더 많이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자영업자들이 재무설계를 잘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는 거, 우리 시청자들, 애청자들, 그리고 우리 자영업자분들 아셨으니까 잘 활용하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요구권이 이제 사라진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보호 첫
번째 대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자영업 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좀 열린 거로 보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는 아니지만 일부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들, 재무설계에 대한 내용들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다음 카페 김태남의 궁죽통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알찬 내용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